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일어난 영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왜 국가가 우리를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상세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톱달락으로 나갔던 뉴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저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러 후보지 가운데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청와대 영빈관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활용이 돼 왔었는데 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영빈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을 당분간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취임식 당일에 있었던 외빈 초청 만찬은 호텔에서 열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영빈관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그 영빈관을 만드는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했다. 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장민성 기자 리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 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이 기금은 불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되고 공공청사나 관사, 준공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니 내년 497억 4,600만 원, 후년엔 381억 1,700만 원, 총 878억 6,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 설계비 21억여 원, 실시 설계비 22억 5천여만 원, 공사비 432억 원 등입니다. 짧은 기간 사업을 끝내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면제 대상이란 이유를 달았습니다. 자, 장미성 기자의 리포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그래픽 화면도 준비가 돼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이렇게 해서요.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는 878억 원. 내년도 계획안에는 49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이고요. 사업 수혜자가 국민으로 돼 있네요. 국민이 이 사업의 수혜자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출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금 예산안이고요.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 문건을 입수한 것이고 이 문건을 토대로 어제 SBS 8시 뉴스가 나갔던 겁니다. 사업 수혜자가 국민이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젊은 정치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과 상관없이 두 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떠세요? 이 예산안 관련한 뉴스 리포트 다시 한번 보셨는데?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돈을 자꾸 쓰니까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469억,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했던 예산이죠. 그 469억으로 되는 거 아니냐? 왜 추가 비용을 더 들여서 영빈관을 짓는 것이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은 집무실과 비서실 이사 비용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469억에 지금 영빈관을 짓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의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렇다면 멀쩡히 있는 청와대 왜 납두고 용산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쓰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실 굉장히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일이 네. 있었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이외에도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영빈관을 짓는 데는 800억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영빈관을 그렇다면 왜 새로 지어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를 보면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그러니까 지금 영빈관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 외국에 뭐 손님이 오셨을 때 접견할 장소라든지 행사를 할 장소에 대한 부족성을 느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청와대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문제점인데 이 그때의 비판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다가 지금 문제점에 직면하니까 갑자기 돈 들여서 영빈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세금 낭비죠. 네. 박성민 전 비서관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수용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박할 부분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야당의 비판에 여당이나 정부가 귀 기울여야 될 내용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이 넘기 힘든 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 외국 기빈을 모시는 영빈관과 같은 종류의 건물도 세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말씀드렸어야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청와대 이전이나 이 청와대 국민 개방 그리고 용산 시대를 여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직 인수위 과정, 당선인 신분일 때는 워낙 여야에서 첨예하게 다루는 이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적어도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분들이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때 뭔가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좀 적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소요될 만한 예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공개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초리를 더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영빈관 어떠할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질문은 그 당시 3월에도 나왔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블레어 하우스 예를 들면서 이게 신축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면 그때 사업비나 예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쓴다고 했다가 액수가 뭐 400억에서 800억 더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프로답지 못하다. 왜 이런 걸 미리미리 정확하게 통계하고 큰 계획을 세워서 이를테면 용산시대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느냐 하는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 청와대 개방 이후에 후속 조치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영빈관 신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용산공원 반환과 함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이 계기에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고요.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 2019년도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행사나 의전 총책임자였죠. 그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신이 다녀본 세계 여러 국가 중에 대한민국 청와대 영빈관이 세계 최악이다. 동네 구민회관보다 못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청와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영빈관의 신축이나 보수는 좀 국격을 생각했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은 또 아니었겠는가. 이왕 용산 시대가 열린 마당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야당에서 이걸 좀 통 크게 예산을 받아주는 게 그 다음 정부나 또 다른 이 차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양해의 말씀도 같이 구하고 싶습니다. 장해찬 이사장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개방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청와대 이전 비용은 456억 원인가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469억. 그 돈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강조한 것. 즉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예산이 그 정도면 다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이런 영빈관을 신축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된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이 보도가 나가고 SBS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돌린 또 그 설명 자료를 보면 말이죠. 영빈관 신축 비용은 청와대 이전 비용과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아까 자막도 나갔는데 말이죠. 그 설명은 좀 궁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으면 이게 왜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누가 봐도 청와대를 옮기니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저게 별개라고 얘기하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 당시에도 영빈관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그래서 뭐 그쪽에다가 하나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공원이지만 저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 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예.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와대 영빈관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저도 그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사가. 어쨌든 간에 이 영빈관 신축 비용에 국회 예산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입장, 어젯밤에 나온 대통령실의 설명 자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에 내 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었는데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장혜찬 이사장님, 저는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맞는 얘기인데 말이죠. 이 예산을 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잖아요.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예산 만드는데 기획재정부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국회가 최종 결정하고 이건 제안한 것이다. 그럼 국민에게 이렇게 예산안 편성했을 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들어가는 일이 영빈관 신축 이후에 뭐가 더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공원 반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윤석열 정부 임기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용산 미군 부지나 공원 반환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돌려드릴지를 포함해서 이 용산시대 개막에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이렇게 대한민국 용산이 바뀌고 청와대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그 비용 이상의 어떤 국가적 편익 그리고 부수적인 경제 효과, 이를테면 청와대 개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리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제 효과와 관광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네. 민간 연구소에서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태도가 필요한데 일단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부분 조금 그 부분에서 소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 더 쓰겠다, 영빈관 신축하겠다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막 자랑할 만한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백브리핑하고
서면이나 문자로 기자들에게 알리고 지금 수석들이 안 나오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건, 이 정도 일이라면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나와서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빈관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추후 정부의 국격을 위한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 많이 느끼는 건요. 어려운 이슈, 국민에게 매맞기 좋은 이슈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랑할 만한 이슈에는 막 수석 이상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딪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 참모들이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또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의 그 설명 자료 그 예산안에 돼 있는 거 보면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영빈관의 수혜자 이 시설을 짓는데 수혜자가 국민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예. 방송을 하기 전에 예. 아무래도 이게 기사가 많이 됐기 예. 때문에 온라인 여론이나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일단 국민이 거기 왜 써 있냐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수혜자가 국민이면 영빈관 새로 지으면 거기서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다 하게 해줄 거냐. 그럴 거 아니면서 왜 거기에 국민을 쓰냐라는 비판 어린 시선도 보여주시는 분이 예. 있었고 예. 저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받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 유구무원이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줄 몰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대통령실 옮길 때 안보 공백과 더불어서 예산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손님을 어디다 대접을 할 건지 외교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TPO를 맞춰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종합적으로 있었음에도 그때는 469억으로 다 된다 괜찮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도도 검토 안 하고 옮겼으면 저는 아마추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469억 운운하면서 옮긴 거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긴다.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과 유리가 된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는 출퇴근하는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영빈관 신축 그 예산안 보면서 말이죠.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에 그 설명이 있었잖아요. 사실 용산 국방부청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곳이냐. 국격에 과연 맞는 곳이냐. 이건 군사시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청사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집무실도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새롭게 지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급하게 옮기다가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시설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 대통령실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조금은 또 변호하는 입장에서 제 이 얘기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생각하세요? 드린다면 일단 정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 용산시대는 개막을 하였고요. 최근에 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기대보다 낮은 상태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정치 지형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건 잘했다. 청와대 개방의 효용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 청와대 개방에 지금 뭔가 어깃장을 놓고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제 내려놓고요. 이미 현실로 실현된 청와대 개방과 용산시대라는 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보자면 적어도 청와대 개방 잘했다는 국민들이 많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출근길 문답이나 새로운 어떤 이 정치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비용과 편익으로 따지면 저는 우리 국익에 기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 8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에 대해 미리 양해 구하지 못하고 미리 조금 더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참 이 염치불구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청와대 개방이나 용산시대 이전까지 전체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비판할 만한 결격 사유냐. 세금은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탁현민 전 비서관이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영빈관 같은 경우도 동네 구민회관 수준이 맞다면 보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 신축 예산이 뭐 지방의 청사 3천억, 4천억 짓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또 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양해를 좀 누군가 책임지고 솔직하게 구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거 한다고 민생 예산 팽개치는 건 아닙니다. 13년 만에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어요. 긴축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세웠지만 그 와중에도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 늘었기 때문에 민생 복지 예산, 약자들을 챙기는 예산을 결코 줄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박까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새로 짓는 예산보다는 당연히 보수하는 예산이 더 적게 들었겠죠. 이사장님 말씀대로 영빈관을 만약에
대통령실 청와대를 유지하면서 그냥 국방부로 이전하지 않고 영빈관을 좀 보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조사하셨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한 거 잘했냐라는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긍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하셨는데, 전 질문을 다르게 하면 또 여론의 결과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청와대 개방한 거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면 잘했다라는 비율이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방문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878억 그리고 469억 그리고 얼마 전 SBS 단독 보도로 306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모든 예산의 금액을 포함시켜서 이런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맞겠냐 또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게 맞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지속적인 발목 잡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민의 공헌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지지율 제가 낮다는 말 자꾸 들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이같이 어려운 정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서 어떤 대안을 제기할 것인지, 예를 들면 800억 예산 못 줘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 같은 거 신축하는 게 안 되면 기존의 청와대 본관에 있는 영빈관을 쓰자고 해야죠, 민주당은. 그러면 그 영빈관에 대한 보수 예산 우리가 줄 테니 신축하지 말라, 이런 주장이 나와야 뭔가 토의가 가능하고 이 정기국회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건 청와대 개방부터 잘못한 것이다라고 들어가면 결국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청와대 개방을 정치적으로 짓밟겠다는 그런 정쟁의 의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 뭘 해야 하느냐. 제가 처음 예를 든 것처럼 신축이 도저히 안 되면 기존 영빈관이라도 보수하자는 대안을 누군가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은 대선에서 승리한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하면 옮겨지는 것이구나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아마 처음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청와대를 대통령이 결단하면 옮길 수 있는 것이구나. 옮겼고요. 옮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런 영빈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도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면서도 국민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시간은 분명히 없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서 문건을 입수하고 SBS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꾸 다음 윤석열 정부 때는 어쨌든 이 의지대로 가는 건데, 다음 대선 때 다음 대통령에 승리한 사람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정쟁거리가 되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좀 걱정은 돼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영빈관도 새로 짓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결정해 주십시오. 국회 다수당은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번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로 주고받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이 예산, 영빈관 신축 예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이면은 수재민 10,000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네.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아까 그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국유재산 관리 기금에 이제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496억으로 다수다 해놓고 이렇게 벌써 지금 두 번째 드러났고, 아마 오늘도 또 추가적인 보도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국회 운영위에서 우선 예비 심사를 하고 그리고 예결에서 본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단지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포분당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찾아내셨다고.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네. 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다 수고하셨고요. 자, 민주당의 태도로 보면은 이 예산 참 편성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안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맞서다가 나중에는 서로 주고받기식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의 오늘 태도로 봤을 때는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전액 삭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액 삭감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상 저것을 관철시키려고 민주당도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뭐 과거 김건희 여사와 모 언론사 기자의 녹취록까지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녹취록이죠? 영빈관 관련한 녹취록입니까? 그렇죠. 영빈관 관련해서 옮기는 게 좋다.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바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옮길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는 사적인 대화일 뿐이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 어떤 무게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녹취록 봤던 기억 나죠? 네, 대선 전에 그럼요. 워낙 논란이 녹취록 됐었으니까. 봤었는데요. 예. 그 영빈관과 관련된 언급은 해당 기자가 먼저 길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듯 김건희 여사가 짧게 치고 넘어갔지 그 사적인 녹취록 안에서조차 그걸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대입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이 대화 나누는 걸 보면서 좋습니다. 신축 예산 삭감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예산안 발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그걸 무조건 다 동의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논의의 과정 중에 나왔던 것들. 그럼 청와대 본관에 있는 영빈관을 과연 이대로 쓰는 게 맞느냐. 문재인 정부 내내 최고의 신임을 받았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세계 최악의 장소라고 혹평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대한 개보수 예산 등을 대신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라도 민주당이 보여준다면 이번 예산안 심사가 훨씬 더 건설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빈관. 환영할 영자의 손님 빈자겠죠.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곳 이런 뜻의 영빈관인데 말이죠. 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도 국빈 방문이냐 뭐 이런 거 상당히 따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 정상들 주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 우리나라의 국격이 반영될 만한 아주 잘 만들어진 곳이어야 하고 이곳을 다녀간 외국 정상들이 역시 대한민국 가봤더니 영빈관도 참 멋지더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거기에는 다 환영하고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그럴 때 이게 꼭 의원실에서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국회에 넘겼는데 의원실에서 그걸 따로 입수해서 또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공개돼야 했던 것인지 정부가 예산안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가 총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부처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장희찬 이사장 아까 수혜자 국민으로 써 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어쨌든 이 국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를 그렇게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드렸던 말씀도 바로 그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걸 왜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뭐 제가 참 좋아하는 언론사긴 합니다만 SBS에서 단독 보도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마치 뭔가 잘못된 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렇죠. 들킨 것 같은 예. 부정적인 인상을 주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이 청와대 이전 지금 분야 개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비서관실이든 또는 뭐 어떤 수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석이든 아니면 비서실장이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도면 책임자구나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용산 이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저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넣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말했다면 어차피 이렇게 기산하고 논란될 거 훨씬 더 모양새의 측면에서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언론에게 들킨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실도 사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조했던 것처럼 불리한 이슈일수록 그리고 여론 지형이 좋지 않은 이슈일수록 오히려 참모들이 책임지고 이거는 내 몫이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국민들에게 소통하려는 시도를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려도 기다리면 요즘 세상에 다 의원실이든 언론이든 다 파악하고 다 국민들 앞에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소통의 자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예산안 관련한 특히 대통령실의 예산안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모경 의원이 새 영빈관 878억 원에 이어서 청와대 관광 상품화에도 152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 멀쩡한 청와대에 왜 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느냐.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포함 공사비 51억 원, 안내센터 전시공간 구성에 3억 8천만 원, 기타 운영비 16억 원, 인프라 공사에만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문화체육부가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네요.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자꾸 이런 비용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박선미 비서관? 그렇죠. 청와대에 근무하셨는데 청와대가 노태우 정부 때 사실 완공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돼서 좀 상당히 낡았던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되게 멋지게 보이는데. 겉은 그렇고요. 네. 특히 뭐 대통령께서 뭐 행사를 하시는 공간, 뭐 영빈관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리의리한 공간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낡은 부분이 있고, 근데 비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일하고 또 대통령님의 집무실 역시도 사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서동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네.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뭐 탕비실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좀 보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일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이걸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조금이라도 청와대를 개보수하는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되게 되면 안 그래도 여러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 측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도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878억 쓰고 그 전에 이미 뭐 500억 쓰고 청와대 인프라 개발한다고 더 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306억 이렇게 이미 쓰고 이런 것들 보면 참 대담하구나 싶으면서도 국민들께 이것이 어떻게 비칠지 과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뭐 설명 자료에 내놓은 것처럼 결정권은 국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 영빈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